다음에는 이제 양도세에 이어서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를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까지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이제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합산하게 되면 그때 엄청난 누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세율을 별도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보시면 여기 보면 6%에서부터 시작해서 42%까지 누진 세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높은 구간을 안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소득세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출 방법은 뭐 종합소득세에서 이렇게 과세 표준 낸 다음에 세율 곱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감면 부분을 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주택 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그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게 되죠. 2천만 원 이상의 이 월세가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무서운 것은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 합산이 되면 누진의 높은 구간의 세율을 받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세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를 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세금이 나온다는 건데 전세 보증금이 18억 8천 정도는 돼야 여기 계산법에 의하면 과세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건물을 사가지고 원룸에 전세를 꽉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이걸 초과해서 그런 경우에는 전세로 쭉 빼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의 신고 부분인데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부 신고, 두 번째는 추계 신고. 그래서 뭐 장부 같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가 조그만 이제 내가 곳에서 하는 거고 조금 큰 데는 이제 복식부기 제대로 된 부기를 장부를 해야 됩니다. 추계 신고는 내 비용을 추정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득 규모별로 해서 돈이 많이 수입이 될수록 복식부기 장부를 하고 그다음에 적을수록 단순 경비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비율이 좀 틀린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입이 적은 뭐 3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6억 원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이제 3억 원 이상부터는 복식부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은 경비율이 보통 여기 보시면 뭐 한 60, 70% 정도까지는 경비를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비용으로 고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게 되니까 과세 표준이 적어지게 되는데 기준 경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죠. 1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 대신 이제 기준 경비율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장부를 써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절세 팁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분산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누진 구간, 높은 구간을 맞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근로소득사가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아져서
내가 과세 표준을 더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장부로 쓰는 것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비용을 감면받을 것이 적다라고 하면 추계 신고로 추정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따져보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겼어 할 때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가 어떤 이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라고 합니다. 일반 그 급여이나 근로소득으로서는 연간 3,400만 원 이상이면은 보험료가 설사 그 가장이 별도의 수입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그 수입을 하고 있으면 추가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고요. 재산이 9억이 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려고 하는 접근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 정도 하는 거고 이 각각의 정의한 법률이 좀 틀립니다.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소득세법에 따라서 8년.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법이 강화되면서 8년으로 됐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약간의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런 뭐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되고 4년 정도 이렇게 해라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액이 6억 원 이하에 되고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요게 두 개가 똑같은 조특법인데 항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이때는 특별하게 이 기간 동안에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이 방법으로 임대사업자를 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주택 그 규모 및 가액별로 세제 혜택이 여기 보시면 6억 원이 하나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그 85제곱미터죠. 그거 밑으로인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다 봅니다. 이렇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타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보는데 이게 이제 아닐수록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항목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상이고 건평이 큰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장기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이 많은 경우에.